예, 안녕하십니까. 자, 유튜버의 세금 문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영세율 매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얘기입니다. 부가가치세. 그런데 무조건 부가세를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일반 과세 사업자를 선택하면요. 구글 광고 수입만 있으면 무조건 환급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유튜버가 계속해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구글로부터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수입이 들어왔을 때부터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된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저는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권합니다. 왜? 국가는 유튜버를 관리를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은 수입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일단 하는데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자, 일단 개인만 보겠습니다. 개인은 과세, 면세 두 가지로 나뉘고요. 과세는 일반 간이로 또 구분이 되죠. 그래서 내가 유튜버를 하고 있다. 개인으로서. 그러면은 일반 간이 면세 세 개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면세는요. 조건이 있다 그랬죠. 자, 조건이 뭡니까? 자, 면세 사업자는요. 일단은 요겁니다. 요 두 가지가 없어야 됩니다. 뭐냐면요. 인적 시설, 물적 시설이 없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내가 편집자를 고용했다. 내가 촬영 감독을 고용했다.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또는 사업장이 없다. 사무실이 없다. 요 두 가지가 동시에 없을 때 나는 면세 사업자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요. 자, 그래서 국세청이 이제 유튜버를 위해서 업종 코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유튜버를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면세 사업자는 즉 인적, 물적 시설이 동시에 아무것도 없다. 즉 내 집에서 아빠, 엄마 집에서 또는 내 원룸에서 내가 그냥 혼자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업로드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940306이라고 하는 새로운 업종 코드를 국가에서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바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장작자라고 하는 그런 번호인데요. 이 번호를 가지고 이제 면세 사업자는 국가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서 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이 코드를 적으면 됩니다. 만약 이 코드를 모른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민원실에 공무원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사무실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내 집에서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무원이 친절하게 이 코드를 적으라고 할 겁니다. 예, 이렇게 면세 사업자를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 나는 편집자도 있다 또는 사무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세 사업자로 갑니다. 과세 사업자. 자, 그때는 921505로 간다 그랬죠? 이거는요, 미디어 콘텐츠 장작업입니다. 네, 아까 면세하고 뭐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번호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 아니면 사무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과세 사업자로 가도록 법에서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법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혼자 하고 있다. 그렇죠. 편집자도 없고 사무실도 없다. 그냥 나 혼자 엄마 아빠 집에서 하고 있다. 자, 이런 사람도 원칙은 면세 사업자인데 나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실 때 일반 과세 사업자, 과세 사업자 중에서 일반입니다. 간이 아니에요. 간이 아닙니다. 자, 일반 과세 사업자로서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거기 사업장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집 주소를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일반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 오케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가능합니다. 원칙은 면세 사업자가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는 면세 싫다. 나는 일반 과세 사업자를 해가지고 일반 과세 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나는 누리겠다. 동시에 의무도 지겠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다. 예, 집을 주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오케이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일반
과세사업자를 볼게요. 요 두 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했다. 그리고 등록증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의무를 지금 해야 됩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일 때는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신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득세는요, 면세든 과세든 또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도 소득세는 똑같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요, 일반 과세 사업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간이 사업자도 있는데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부가가치세 흐름을 보겠습니다. 일단 1기, 2기로 구분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를 하고요. 7월 25일까지 7월 달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는요, 2기라고 하고 그 다음 해 1월 25일 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기냐, 2기냐, 요거는 일반 과세 사업자일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볼게요. 이제 기본을 보겠습니다. 자, 슈퍼마켓 주인이 있습니다. 콜라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가 콜라를 하나 샀습니다. 자, 그러면 콜라 값 2,000원을 줘야겠죠? 그리고 10% 200원, 이게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2,200원을 이 아가씨가 슈퍼마켓 주인한테 주겠죠?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시죠. 국세청, 국가로 들어갑니다. 왜냐면요, 요거는 슈퍼마켓 주인도 사업자거든요. 이 사람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할 때 요 200원을 어떻게 합니까? 납부를 합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일 때, 이 슈퍼마켓 주인이 일반 과세 사업자일 때 이 200원을 아가씨한테서 받아가지고 그걸 키핑 보관하고 있다가 1기라면은 7월 25일까지 국가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아가씨는 200원을 부담했고 이 주인은 200원을 아가씨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냥 국가한테 주니까 슈퍼마켓 주인은 하나도 손해볼 거 없죠.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고, 손해는 이 사람이 보는 거죠. 이 아가씨가 200원을 부담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죠. 200원이 바로 국가 수입이 되죠. 줄여서 세수, 세금 수입이죠. 세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200원을 이 소비자한테서 받아야 되는데 슈퍼마켓 주인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신고를 하면서 200원을 납부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심플하죠? 자, 이 구조에서 이제 조금 확장을 하겠습니다. 유튜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과세 사업자입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업로드한 결과 아주 럭키하게도 구글로부터 광고 수입이 $100 들어갔습니다. 물론 통장이 찍힐 때는 이게 원화로 환전이 되겠죠. 쫙 바뀌겠죠. 어쨌든 $100를 이제 수입을 올렸는데, 즉 이 사람 입장에서는, 유튜브 입장에서는 매출인데 구글은 해외에 있는 업자죠. 따라서 이때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영세율, 다시 말해서 $100에 10%, $10 이게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요, 일반 과세 사업자는 1기라면은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겠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내야 할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왜? 이 구글로부터 부가세를 안 받았으니까 낼 것도 없죠? 따라서 매출에 관련해서는 부가세 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구글이 아니고 다른 데서 만약 돈을 받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삼성전자로부터 협찬을 받아가지고 핸드폰을 이제 기능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그런 협찬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세금 계산서를 끊어줍니다. 그러면 부가세를 받아야 돼요. 삼성전자로부터. 그러나 그거 말고 오로지 구글로부터 받는 거, 뭐 슈퍼챗도 마찬가지고 광고 수입도 마찬가지고 또는 멤버십 제도도 있죠. 그런 건 전부 다 구글에서 달러로 보내주고 이건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반 과세 사업자인 유튜버가 내야 될 부가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케이, 이건 아주 좋은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볼게요. 반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세무사 백의중 세무회계사무소 바로 접니다. 제가 유튜버를 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달에 10만 원씩 내고 이제 장부를 작성하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그런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유튜버가 저한테 10만 원을 주면서 1만 원을 더 줘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그래서 11만 원을 저한테
줍니다. 그럼 저는요, 당연히 일반 과세 사업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때 이 1만 원이 어떻게 됩니까? 잠깐. 국세청으로 갔는데 왜 이게 여러분들한테 돌아갑니까? 자, 이거는요, 내야 될 부가세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부가세 신고할 때 여러분들이 부담한 이 만 원 있잖아요. 요거는 신고할 때 돌려달라고 신고서에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국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은 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7월 25일까지 국세청에 납부를 하면요. 국세청은 여러분들이 부가세 신고할 때 만 원 돌려줘 라고 하는 그런 그걸 적으면요. 국가는 여러분들한테 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과세 사업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 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시스템입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매입세 공제라고 부릅니다. 매입, 구입을 했죠. 그때 세액 공제니까 세금을 공제는 돌려준다, 빼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 과세 사업자의 특징입니다. 간이 면세는 어떻습니까? 부가세 자체 신고 자체가 없어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만약 면세 사업자인 유튜버가 저하고 기장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11만 원을 저한테 주시고 여러분들은 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는요, 돌려받기는 돌려받는데 다 돌려받지 못하고 10%에서 30%밖에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 사업자는 전액 돌려받는다. 자, 그럼 매입세 공제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기장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사무실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데 전기요금도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무실 월세, 이것도 집주인이 나한테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그리고 나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뭐 콜라라든가 뭐 짜장면, 예를 들어서 먹방을 하고 있는 유튜버다. 그러면 이제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을 10개 시켰습니다. 그것도 부가세가 다 있거든요. 이것도 부가세 신고할 때 다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카메라 샀네, 아니면은 액션 샀네, 다 됩니다. 편집 소프트, 어도비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조금 헷갈리는데 일반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다 부가가치세가 있죠. 다 돌려받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매입은 다 부가세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부담하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돌려달라고 딱 적어서 국세청에 제출하면 돌려받습니다. 이게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먹방이 아니라 내가 여행을 다니는 유튜버다. 또는 뭐 내가 고양이를 찍어서 올리는 유튜버다. 그런데 내가 배가 고파서 짜장면 시켜 먹었는데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사업자 개인이 자기가 밥 먹은 거는 또 안 된답니다. 또 안 돼요. 물론 저는요, 강력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 아니, 고양이를 찍으려면 말이죠,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짜장면 맛있는 거 먹고 말이죠, 탕수육 먹고 그렇게 힘을 내 가지고 내가 찍어야 멋진 작품이 나오겠죠. 그런데 국가는 no, 안 됐대요. 무조건 안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모든 매입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부담한 부가세는 돌려받는다. 단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 100% 돌려받는다. 자, 이렇게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개인인데 과세사업자인데 일반 과세사업자로 만약 유튜버 등록을 했다면은 매출은 구글로부터 광고 수입 only, 오직 구글로부터 받는 것만 있다. 그럼 영세율이라서 부가가치세 낼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매입은 말이죠, 업무와 관련된 그런 매입이라면은 100% 공제 돌려받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요, 부가가치세는 황금만 있습니다. 무조건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낼 게 없기 때문에 유튜버가 일반 과세 사업자일 때는 무조건 업무에 관련해서 구입한 모든, 지출한 모든 그런 돈, 부가가치세는,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습니다. 100% 다 돌려받아요. 그래서 부가세는 황금만 존재한다.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까? 자, 어쨌든 여기까지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업종별로 한번 볼게요. 먹방이다, 또는 뭐 고양이를 키운다, 아니면 여행을 다닌다,
그랬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다니는데 항공권을 샀네, KTX 열차 승차권을 샀네,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예,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거는 업종별로 다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먹방은 짜장면을 먹었다, 음식을 식당에서 먹은 거는 전부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먹방이 아닌 사람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업종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만들기로 하고요. 일단은 일반 과세 사업자로 유튜브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구글로부터 받는 돈은 전부 다 영세율, 따라서 매출세액이 없다. 국가한테 바칠 부가세는 없고 오로지 매입 공제만 가능하니까 황금만 존재하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일반 과세 사업자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요거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PPL 광고입니까? 그런 걸 했을 때는 또 부가세를 징수하고 내야 되는 또 그런 또 문제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에는 황금만 받자.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